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앵커님, 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은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관련주들이 사돈의 8촌까지 다 엮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킹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롯데호텔에 근처에 계시다고 하는데 볼 수만 있으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요즘 덕분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호재가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한국이랑 같이 사업 좀 해보겠다. 네. 한국 건설사들이랑 좀 네. 뭐 좀 해보겠다.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언급이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언급한 걸 봤었는데 예. 쌍용건설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한 개, 두 개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가서 좀 외화벌이도 달러벌이도 요새 네. 또 달러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달러를 벌어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당분간의 관련주들의 흐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관련한 여러 가지 호재들 관련한 수혜주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쇼미더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JNK 히터인데요. 요즘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 보급과 액화수소 충전소 70개소 보급 등을 담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난 10월부터 줄곧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하루 동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5% 상승하며 6,8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사우디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사빅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사빅이 네옴시티 비즈니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사빅 코리아와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 개발 MOU를 체결한 이 종목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외에도 3분기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반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던 이 종목이 오늘은 18% 급등하며 8,0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역시 수소 관련주인데요. 정부가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따라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평화홀딩스는 자회사인 평화산업이 방진, 에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23% 급등하며 3,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네옴시티 호재가 여기저기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역시 네옴시티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수주 지원단에 포함된 쌍용건설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최대 주주가 글로벌세아고 이 글로벌세아가 지난달 쌍용건설의 인수를 마무리했기 때문인데요. 연일 급등하고 있는 인디에프 오늘은 무려 상한가까지 터치하며 2,0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 랠리가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옴시티, 이 중동발 이슈를 받은 종목들의 랠리가 정말 강력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옴시티를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이 친환경 에너지 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맞는데 이번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에다가 네옴시티까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과 함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총 4종목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 함께 살펴봐 주실 전문가님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JNK 히터인데요. JNK 히터, 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눈여겨봤었는데 JNK 히터도 제가 한 2017년도부터 봐왔던 종목인데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전문가님. JNK 히터 또 한 번 이번 수소차 관련된 혹은 수소 관련된 섹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 앵커님께서 수소 같은 네.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수소 같은 제가- 여자신가요? 네, 그 이름을 좀 뺏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그거는 이전부터 뺏지 못합니다. 왜냐면 남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수소 같은 여자로 이제 아, 좋습니다. 사이좋게 하려고 하는데 또 아, 이렇게 예. 네, 어쨌든 그 수소는 제가 굉장히 이전부터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JNK 히터로 오늘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전에 뭐 저의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모두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소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JNK 히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랑 같이 연계가 돼 있죠. 아람코랑 이전에 수소 추출기 관련해서 협력을 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도 계속해서 좀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좀 윗꼬리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이제 아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재료도 있고 자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라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수소의 시대가 됐다라고 오늘 수소의 날이었죠. 수소의 날이었는데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또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세계 1위 수소 국가로 수소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네옴시티랑 같이 엮이기도 했고 오늘 사우디 우리 면담이 있었죠. 사우디와 한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과 사우디 간의 비즈니스 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았었고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역 태양광이나 풍력, 뭐 수력 같은 경우에도 다 지역적인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양이 떠야 되고 그 뭐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적인 거를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언제든 어디서든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한번 꺼지면은 대형 지금 뭐 SMR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꺼지게 되면은 다시 키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극복한 게 수소 에너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호흡을 느리게 해서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태양광과 바닷물 에너지의 조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목표를 하기로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 바다 옆에다가 네옴시티를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로 이렇게 뭐 전력을 끌어와서 이 바다에서 어떤 바닷물을 전액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제가 뭐 이과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뭐 그거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끌어와서 바닷물을 수소로 생산을 해서 그 추출을 한 뒤에 이거를 수출하는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사우디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가 이 블루수소 관련한 인증을 또 취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 관련주가 올라갈 건 알고 계시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JNK 히터도 말씀해 주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JNK 히터? 개인적으로 JNK 히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좀 이전입니다. 이전이고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높이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한가 도전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조금 더 눌린 이후에 공략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JN케이터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공략을 해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고요.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평화홀딩스 네. 지금 마찬가지로 또 수소 관련주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흐름이 좋아서 네네. 일부에서도 수소 이슈를 또 다루었었거든요. 네네. 와, 평화홀딩스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죠. 평화산업도 같이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네. 평화홀딩스 어떤 이슈로 또 이제 수소랑 연결이 돼서 올라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그 이제 주현 대표님께서도 네. 그 이제 특징주로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좀 더 부합을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요즘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 게 이제 네옴시티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옴시티는 이제 작은 퍼즐이다. 그리고 그 뒤에 키디아 엔터 이제 프로젝트가 또 있고 흥해 사업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이 세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사우디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결국은 탈석유화입니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재산인 이제 석유를 계속 팔고는 싶지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계속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우리도 이제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계속해서 마냥 이제 석유를 팔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에서 아까 뭐 주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석유 대신에 수소를 이제 석유 대신 수소를 수출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친환경적인 나라로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 기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준 다음에 이제 횡보를 했었거든요. 횡보를 해주고 오늘 이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수소는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수소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이제 한 템포씩 쉬면서 계속 주워 담아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것 같아서 오늘 평화홀딩스를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평화홀딩스까지 우리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또 수소 관련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조금 나와주었었거든요. 실제로 골드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내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께서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코스메틱 화장품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뭐 사우디랑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저는 그냥 단순히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라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동이랑도 뭐 사우디랑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오늘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랑 또 면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빅이라는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기업인데 이게 사우디에서는 아람코가 이제 지분을 7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우디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학 회사기는 한데 이 회사랑 이전에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 관련해 가지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협력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제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료가 새롭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뭐 상승이 나와줬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이전 장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장초가 아니죠. 상장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한 2년 정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바닥에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25%까지 거의 상한가에 임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사우디랑 요즘에는 사우디랑 뭐 오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뭐 이전에 이력했던 뭐가 있다. 그래서 사우디랑 뭐랑 뭘 같이 했었다. 협력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네옴시티 수혜주로 또 엮이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고점 대비해서 뭐 60%, 70% 혹은 80%까지 많이 빠진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전에 올라갔던 그런 재료가 새롭게 바뀌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냥 화장품 관련주라고는 알고 있으셨겠지만 네옴시티랑 엮여서 올라갈 거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재료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바닥권이고 막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 그 재료가 바뀌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전에 머큐리라는 종목도 그랬고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도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5G 관련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지난번에 네옴시티에서는 인프라 투자 관련, 그 통신 관련 그런 투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머큐리랑 아이즈비전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네옴시티 관련주로 탈바꿈하면서 재료가 바뀌면서 급등하기도 하고 상한가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바닥권에서 재료가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화장품 관련주나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옴시티 이제 옷을 언제든지 바꿔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같은 종목일지라도 어떤 이슈로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또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인디에프인데요. 와, 인디에프 정말 추억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 과거에 이거 남북경협주일 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남북경협주로 움직이던 종목이 이번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인디에프 어떤 기업인지 네. 왜 또 이제 중동 이슈와 엮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바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인데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250% 이상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인디에프를 가지고 온 이유 자체는 이제 인디에프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두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래량보다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이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딱 이때 상한가를 간 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때 네옴시티 부각이 된 상태에서 상승률을 보더라도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네옴시티 하면은 계속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100% 이상 상승한 종목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네옴시티로 엮이면서 같이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제2의 인디에프처럼 글로벌 이슈를 받으면서 100% 이상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인디에프 같은 이런 급등이 나올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9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또 금지라는 별명 있으시죠? 올라가야지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좀 힌트 드릴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이제 양손의 글로벌 이슈, 이제 왼손 오른손에 이제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두 가지 재료.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더블 이상은 노려본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양손에 쥐고 있는 더블을 노리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디에프보다 더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해서 받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사이트 입장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9시부터 이어지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추가 되는 예상이 되는 종목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인디에프보다 더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 글로벌 이슈 양손에 쥐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목까지 든든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 무대를 뒤집어 놓은 기업들로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의 종목 AS도 만나볼 것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현재 순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합산 수익률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178%,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155%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1부 전문가님들이 근소하게 앞서고 계십니다. 약 20% 조금 넘는 수익이 더 필요한 2부 전문가님들인데요. 과연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이 이 수익률을 계속해서 공헌하셔가지고 올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 개별 순위 만나보시죠.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바로 만나보시죠. 나노신소재와 포스코, 엠텍. 현재 2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위 공대원 대표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누적 수익률 8%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한미글로벌부터 에코바이오까지 5종목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를 보시면요. 한 번 수익이 나왔다 하면 20% 이상 급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40%가 조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6위에 안착해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41% 기록하고 계십니다. 보유 종목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매도 종목 탑5 히림부터 현대무백스까지 빨간불 5종목 쭉 켜고 계신데요. 와, 이거 1위까지도 가셨는데 지금 6위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정말 상위권, 중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과연 오늘 보유해 주신, 제시해 주시는 종목과 AS 종목이 다시 순위 1위로 역전시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위 신호주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43%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CJ, CGV가 아주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일진파워부터 이렌텍까지 4종목 지금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수익률이 정말 뭐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JYP 엔터부터 로봇 관련주 2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모아데이터부터 맥스트까지 5종목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시작하셨고요. 지금 2주, 3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9위부터 맨 밑바닥부터 3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하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요. BCNC와 보성파워텍은 매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자연광경과 금강철강, 한솔홈데코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히림, 60% 가까운 수익률. 역시 1등 공신이죠. 마찬가지로 화천기계와 STX까지 3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 올라가야지. 예, 금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2.7% 기록하고 계시고 NC소프트 9%, TYM 성신야해까지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모두 2자릿수 수익률. 역시 이제 뭐 2위, 1위 전문가님들은 수익률이 이때부터는 장난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빨갛게 2자릿수 꽉꽉 채워주셨고요. 누적 수익률 62% 넘어가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1위 주대장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63.48%. 예, 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멀어진다고 했죠. 로봇처럼 매매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손실 종목에 한 종목도 없으시고 모두 수익 내주셨는데 현재는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예, 뭔가 이상하죠. 예, 한 자릿수 수익률도 있는데 그렇다면 20%, 50% 수익률도 없는데 왜 1위일까? 예, 지금까지 손실 종목에 한 종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매매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매할 수 있나요? 1위 63.48%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현재 보유 종목 AS 바로 만나보시죠. 네, 치열한 중위권, 상위권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6위, 7위까지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 급등 나오면 바로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을 어떤 기업을 가져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보유 종목도 아주 중요하겠죠.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휴스틸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휴스틸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만 슈팅 나와도 순위가 또 금방 올라가거든요. 네. 휴스틸 과연 1등 공신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전에도 KBG라는 그 기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종목이 마이너스 뭐 10%가 넘어가고 12%, 13%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걸 왜 굳이 계속 가지고 계시냐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수익으로 나왔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간 선거 이 중반에 보통은 공화당이 뭐 압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공화당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민주당 관련주들은 조금 뭐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민주당이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밀었던 그런 관련주들을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 IRA 뭐 수혜 관련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을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휴스틸은 최근에 또 3천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신설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강관이나 송유관을 생산을 해서 미국의 매출을 또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중요하죠. 그렇죠. 달러를 어떻게 벌어오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달러를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올 것이냐. 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지금 또 워낙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400% 이상 늘었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400% 이상 늘었는데 왜 400%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기록을 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달러를 벌어오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발 수입이 많았던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공장을 지어서 이제 뭐 매출을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라는 게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에 있는 뭐 원자재를 사용한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주겠다, 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화당 민주당 얘기를 했던 거는 원래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다, 아주 우세할 거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는 민주당이 좀 선방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매출도 충분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고요. 보시면 아주 바닥이죠. 이건 이제 옛날에 그려놓은 것 같은데 좀 바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서야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이제서야 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은 결국에는 좀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뭐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공장 다 빼서 미국으로 다시 와라. 2년간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도 많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의 공장이 있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휴스틸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중국에서는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철강은 뭐 중국이랑 경쟁하는 그런 그렇죠. 구조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또 중국이랑 철강 산업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죠. 경쟁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모든 전체적인 산업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은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비교적. 그렇죠. 미국에서 또 생산하고 그쵸. 거기 이제 수요에 맞춰줄 수 있으니까. 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휴스틸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무적인 부분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럼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재무가 워낙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19년까지는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는데 그 다음해부터 2020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만 영업이익이 632억이 나왔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에 2분기까지 실적을 발표한 걸로 보면은 지금 2분기까지만 985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이 600억대인데 이번에 2분기까지만 900억이 넘게 나왔다라는 거죠. 실례지만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시총이 지금 2,222억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절묘하네요. 네, 지금 기업 몸값이 2천억 초반대인데 한 6개월 동안 거의 1,000억을 번 건가요? 몇 억 정도 벌었다고 했죠? 지금 6개월 동안 1,000억 가까이 번 거죠. 1,000억 가까이 번 거예요? 와, 그럼 뭐 1년 하면 몸값 정도 벌겠네요, 이거. 그렇죠. 영업이익만 따지면 제가 그 순이익만 따지면은 한 37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따지면 거의 58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재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중동의 송전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점유율이 이제 점유율이 1등인데 무슨 점유율이었죠? 전력 케이블 점유율이 1등을 그러니까 중동 전력 케이블 점유율 1인데 네. 지금 네옴시티가 이렇게 난리인데 네. LS 전선 아시아 이거 왜 안 가고 있나요? 저도 살짝 이제 의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못 사신 분들을 조금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아직까지 좀 못 사셨고 나는 네옴시티를 뭐 조금 늦게 알았다. 혹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올라가 있고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LS전선 아시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 쪽에서는 전력 케이블 점유율을 1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서 보시면 뭐 영국에서 뭐 풍력 그 해적 케이블이죠. 해적 케이블 뭐 1,200억대 그 수주를 받아와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주를 또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계열사기도 하고요. LS 전선이 지금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LS 전선 아시아도 충분히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을 살펴볼 건데요. 전문가님, 이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단기간 안에 또 이제 수익이 날 법하다. 또 중간 선거 수혜주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화당이 원래는 압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그렇죠.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은 심판 이제 선거라고 하잖아요. 중간 선거가. 그렇죠. 이제 심판 선거 중간 평가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 있는 선거기 때문에 심판 선거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일단은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실제로 조금 더 과반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공화당 유세에서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제 다음 2024년도에 열릴 미국의 대선에 본인이 이제 재선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모두가 안 채는 게 이상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적으로 언제 또 딱 말을 할 거냐라고 보면은 다음 주 정도 한 14일에서 15일 정도에 결론이 날 거다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고통받게 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18년도, 네. 19년도 2년 동안 트럼프랑 뭐 난리 났었죠. 맞습니다. 2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
네. 예, 거기에 근데 수혜를 받는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이었고 그리고 네. 그 문제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중 갈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아, 히토류 관련주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맞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생산량의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뭐 패권 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을 때 중국이 보통 뭐 생산을 갑자기 중단한다던가 히토류를 생산을 중단한다던가 뭐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엄포를 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 측면에서 중국이 좀 무기화를 하고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도 이 중국의 히토류 자체를 좀 의존하고 있는 게 8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그 과정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 과정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전에 2018년도 이때는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대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도 한 4%대 빠지기는 했는데 대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 등락률이 좀 큽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이제 히토류 관련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유니온도 있고 그리고 티플렉스 라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조금 비슷합니다. 그 등락률만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다음 주 뭐 이런 트럼프의 뭐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리도 높지 않고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AS 만나봤고요. 바로 또 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종목도 보유 종목도 올라가야지. 예. 가야지. 먼저 NC소프트 만나보고 싶은데 NC소프트가 흐름이 천천히 잘 가고 있어요. 네, 더 좋습니다. 가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종목을. 네. NC소프트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단기 고점이 여기 41만 7,5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NC소프트가 이제 41만 7,500원이라는 이제 단기 고점을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NC소프트를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게 45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45만 원대로 말씀을 드렸냐? NC소프트 2대 주주가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거든요. PIF. 그 PIF가 지금 45만 원에서 60만 원대의 매물이 걸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를 45만 원까지만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9% 정도 이 수익권에 있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45만 원보다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 항상 화를 부르기 때문에 예, 45만 안전하게. 원까지만 예, 이제 여러분께서도 좋습니다. 보시고 뭐 NC소프트는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는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뭐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어서 TYM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농기계 관련주잖아요. 네, TYM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았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정말 실적이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한 친구거든요. 뭐 이 실적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이때 이 TYM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는 도장을 찍고 간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담아 가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라서 제가 조금 뭐 수익률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TYM 같은 종목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친구들 뭐 테마나 이제 이슈로 막 해서 막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우리는 이제 한 명의 투자자로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지금 한 저희 매입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지금 5% 구간인데 뭐 부담되지도 않는 자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 더 기분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서 끝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신양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도 네옴시티랑 엮인 시멘트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건설 기계만 갔는데 네.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면
이제 성신양해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건설기계 가는데 원자재가 안 따라가는 게 말이 안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네. 모래로 뭐, 할 수, 종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네, 그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그렇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었을 때 네옴시티의 이제 시멘트 회사들 중에 네. 제 유일하게 참가 기대감이 있는 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유독 잘 가더라고요, 시멘트 그렇죠. 관련주 중에서도. 다른 시멘트 관련주들 상승, 뭐 네옴시티로 이제 상승이 없었을 때 유일하게 제가 성신양해를 이거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같은 시멘트 회사지만 이게 네옴시티에 지금 섞여 있는 시멘트 회사냐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냐 이 두 가지 이 차이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빈쌀만도 내주에 이제 방한 예정이 있고 계속해서 네옴시티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차분히 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 성신양해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만큼이나 중요한 종목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십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사이트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채팅창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또 내일 정말 상한가 한번 보여주셔야 다시 1위 탈환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1위 했다 6위까지 내려오셨는데 네. 다시 1위 가야죠? 네, 뭐 저는 굉장히 또 다양한 위치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경험하실. 네. 6위 아래로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예. 네. 긍정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다시 1위 윗공기 맡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그럼요. 어떤 종목인가요? 또 제가 굉장히 아까 좀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수소 관련주를 오늘은 준비를 좀 했고요. 수소 관련주? 네. 윗공기의 맑은 공기, 수소 같은 공기를 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수소 관련주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고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전에는 보통 수소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날 목요일이죠. 10월 말에 29% 그러니까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 도달은 못하고 풀린 종목이기는 합니다. 이날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 희귀가스인 이 제논가스를 국산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제논가스라고 하면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거의 수입으로만 의존을 100% 수입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 풍국주정이 제논 같은 이런 특수가스를 또 취급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랐었고 이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소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가스 관련해서 기업 역할을 대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오늘 가져온 이슈 자체는 이전에는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는 뭐 수소를 생산하면서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이제 수소주로 보통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수소 복합단지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수소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자리 자체도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
자리 자체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물론 이때 이슈 자체는 뭐 제논가스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수소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오늘도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갭 상승을 또 3%대로 그렇게 일단 조금 뜬 상태로 시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조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캔들을 보시면은 이게 좀 낚는 캔, 좀 속이는 캔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이는 캔들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주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죠. 거래량 현저하게 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급등했던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자리 자체도 굉장히 또 많이 빠져 있는 저점에서 이제 조금 재료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아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재료가 바뀌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풍국주정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네옴시티가 친환경 에너지로 100% 돌아가는 도시인 만큼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나왔고 이 자리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목표가는 일단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노란 색깔 선이 이제 21선이거든요. 21선인데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말고 좀 분할로 접근하셔서 좀 안전하게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노란 색깔 선이죠. 노란 색깔 선이 이제 21선입니다. 21선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제 20선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풍국주정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제 수소 관련주 최근 흐름처럼 쭉쭉 치고 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자, 전문가님,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화요일 날에도 선진뷰티 사이언스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그렇죠.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왔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것도 내일 바로 급등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주대장님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정말로. 1%도 차이 안 나는데 그 자꾸 도망가시더라고요. 정말 잡고 싶습니다. 정말. 일부러 로봇처럼 이만큼 가시면 딱 요만큼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예. 딱 그 10% 이상 급등했을 때 와, 오늘은 내가 1등이다 이랬는데 또 은지가 됐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격차를 좀 많이 벌립시다. 네. 이번에 한 20% 이상. 네. 어떤 종목인가요? 20% 이상 벌릴 종목. 일단은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엮여 있던 기업인데 제가 아까 인디에프를 말씀드리면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170% 이상 상승을 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수급을 흔들어 줬다가 약간은 눌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그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유신이나 한밀글로벌 같은 친구들 말고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해줘서 더욱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글로벌 이슈가 이제 붙으면 100% 이상 상승을 하는데 아직 65% 정도 남았다. 근데 우리가 65%를 다 먹냐? 아니, 거기서 30%만 먹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나시고 바로 이 특별 방송을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기업이고 어떤 종목인지 이제 솔루션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욕심 부려서 65% 다 먹자는 게 아니고 딱 30% 정도만 먹자고 하십니다. 네, 그 정도 수익 우리가 안전하게 좀 누려볼 만한 종목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요. 바로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방송 올라가야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공개방송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와 함께 출격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함께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슈팅스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